뜻대로 좀 참아야 돼요. 워낙 강의 방대하고 그래서 일순환에 가는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이 요 정도는 지금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자, 289쪽을 한번 가볼 건데요. 289. 거기 실시계획이라는 표현 나오죠?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 여기 한번 봐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면 다시 한번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이 되죠? 요렇게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도 있었고 요청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해요. 자, 구역을 지정하면 드디어 누가 나와야 되냐면 이거 도시개발 사업 시행해야 되잖아요. 요 시행자가 나와요, 시행자가. 요 시행자가 누구냐면 이렇게 많은 자들 중에서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해서 시행자 지정 신청서 양식이 있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이순환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지정받은 자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행자가 하나가 나왔다. 여기에 광주도시공사가 하겠다. 전남개발공사하고 같이 하겠다 하면은 요 구역을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야 돼요. 이 계획이 바로 뭐냐면 실시계획이에요. 실시계획. 자, 그러면 지금 뭐를 갖다가 할 거냐면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요걸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책을 한번 보죠. 자, 실시계획 작성. 자, 실시계획은 무조건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자, 1번의 시행자는 동그라미 한번 딱 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밑줄고요. 자, 실시계획은 무조건 누가 작성? 시행자가 작성한다. 자,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자,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밑줄고요. 실의 동그라미, 지의 동그라미 칩니다.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포의 동그라미 쳐요. 실지포 이렇게 갑니다. 일단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실지포.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지포. 실지포. 자, 그건 별표 하나 쳐놔야 됩니다. 실지포. 자, 2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2번 봐요. 가로 2번 실시계획 내용 나오죠. 자,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 도면, 관련 서류, 자, 그 다음에 자금 계획의 네모 한번 엮어볼까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 이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 자금 계획도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시행 기간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기간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이 기간이 나오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실시계획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 저건데 자금 계획도 포함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좀 하고요. 자, 지정권자의 인가라는 표현 나오죠? 인가. 자, 우리 여기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인가권자가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 인가권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인가는 누가 하느냐 하면 무조건 지정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 이렇게 해야 돼. 실시계획 인가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공부를 좀 일순환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할 게 이제 우리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정비 사업에 가면 인가권자가 누구냐 하면 무조건 시장군수 등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 이거 외워야 돼. 다시 도시개발법에서는 인가권자 무조건 누구? 지정권자. 우리 정비법에 가면 정비사업에서는 인가권자 무조건 누구? 시장군수 등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한번 볼까? 다음 주에 공부할 거.
정비 사업에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누가 한다고? 시장군수 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누가 해? 시장군수 등.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누가 해? 시장군수 등. 정비 사업의 중고 인가 누가 해? 시장군수 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 인가권자 뭐 준공검사를 또 누가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는 무조건 지정권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자, 지정권자가 인가하는 거예요. 실시계획인가? 자,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요.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다만 이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까지도 이제 나중에 삼순환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시험 출제 영역이니까. 자, 인가 절차 나오죠? 자, 인가 절차.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게 되어지고요. 다만 국토교장관 특별자치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장관 특별자치도의사 대도시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해서 나오고 있고. 자, 뭐 인가는 뭐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양가로 3번 한번 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가 나옵니다. 자, 양가로 3번에 별표를 하나 딱 쳐놓습니다. 양가로 3번에.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내모였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내모였고요. 지정권자이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의견 청취입니다. 집권 하급행정처의 의견을 듣는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시도지사 내모였고요. 여자가 지정권자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드려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자라는 말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290쪽을 넘어가 봅니다. 290쪽을 넘어가 보면요. 자, 실시계획 고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찾았어요? 실시계획 고시? 자, 양가로 1번 실시계획 고시 공람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인가하는 경우 이를 관보나 공부에 고시하고, 자, 고시하고에 밑줄 거예요. 오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행자의 관계수를 사무를 송부하며 대도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활구역에서 관할하는 도시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수를 사본을 내보내야 되죠.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의사와 본문에 따라 이 관계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인에게 공람을 시켜야 됩니다. 자, 공람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고시하고 공람하도록 하자. 자, 밑에 놔두고요.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의제라는 표현 나오죠. 양가로 2번 찾았어요? 네, 요거는 별표입니다. 자, 요거는 별표입니다. 요거는 별표. 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고시 내모였어야죠.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밑줄 별표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로 본다. 자,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사항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겠다. 고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겠다 하는 내용. 자, 변경된 것으로 본다. 밑줄 한번 그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까지 쭉 한번 읽어본 내용을 여기 지금 정리할 거예요. 다시 봐요. 이렇게 이자를 제외하고서 시행자가 도시관리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면 하급행정청한테, 하급행정청은 집권 상급행정청한테 요청 들어가죠. 구역 지정해달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을 지정하면은 이제 이 사업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행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시행자는 시국기지 공공시행자와 소조임원부 민간시행자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자, 시행자가 나와서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걸 실시계획이라고 그랬고, 자, 모든 행정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은. 실시계획도 행정계획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정계획은 큰 틀로 들어주고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죠. 자, 확정을 짓고 그리고 필수의 원칙에서 오픈을 시킵니다. 들어주고 도장 찍어버리고 오픈시키는 틀로 항상 가요. 자, 이게 들어주는 게 의견 청취가 있는데요. 이 의견 청취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아니라는 걸 꼭 잡아주셔야 돼. 자,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측근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인가권자가 시도지사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측근 하급행정청인 시장문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네 행정구역이 이렇게 바뀐다 하고, 자, 행정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급행정청에. 잘 보세요. 자, 실시계획을 갖다가 도장 팍 찍어버리는 인가입니다. 인가하기 전에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이걸 주민 의견 청취다 해보면 안 돼요.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 해서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거든요. 따라서 이건 실시계획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뚝 떼어서 상업적으로 배치하고 이걸 관공서를 이쪽에 배치하고 이걸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걸 아파트 단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주민이 타취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따라서 이 의견 청취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의견 청취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에게 일반에 14일 이상 20일 이상 열람하게 하자. 이런 말 나오면 드린단 말이야. 자, 일단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나오겠죠. 지정권자입니다. 한마디로 인가권자는 지정권자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인 경우는 시장문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인가를 하겠죠. 자,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고시되면,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저와 같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는 일단 따라서 합니다. 일단 따라서 해야 돼요. 저 따라서 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 눈사람 모양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외우실 거예요? 안 외우실 거예요? 진짜 외워야 돼. 어? 자, 봐봐. 지난주에 했어, 지난주에. 인천국제공항 하나 설치하겠다 하는 거.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본 세 번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랬고,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이걸 갖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행자가 작성해야 되겠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했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 고시를 하기 전에 의견 청취가 바로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하자는 표현이 있었고요. 자, 도장 찍어버리자 인가 떨어집니다. 오픈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고시라고 표현을 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실시 계획 고시는 뭐였죠? 지난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 고시가 뭐였죠? 네, 사업 인정 고시예요. 자, 공익 사업을 받아서 인정받아서 오픈시킨 걸로 보겠다 이렇게 되거든. 공익 사업, 사업 인정 고시로 본다.
따라서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갑옷 땅, 어릇 땅, 병어 땅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땅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뭘로 본다?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봐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하는 게 봐요. 용도 지역이 다 바뀐다고 이런 걸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관공서 기반시설 설치하고 이런 것들. 여기에 다 상업지역에 들어가면 이 건축물의 층수 높이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지구단위계. 따라서 이걸로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전부 다 도시공관리계획 내용이야. 저게 도시공관리계획의 내용들이라고. 따라서 저와 같이 실시계획이 고시되어 버리면 저와 같이 도시공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했다 걸립니다. 이어야 돼요. 다시 따르세요. 도시공계시설 사업에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에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근데 시험 문제 이걸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면 틀린단 말이지. 내용 이해 가요? 해주셔야 돼, 공부 이거. 자, 놓아두고 지금 어디 가냐면 296쪽 가고 있습니다. 296쪽 가고 있습니다. 296쪽. 자, 296페이지 봤어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시행방식이라는 표현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에 나와요. 자, 여기 봐요. 먼저 설명하고 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여러 가지가 나와야. 이 여러 가지가 시행 방식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저걸 저렇게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 수용하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수용 방식 해도 괜찮고요.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환지 방식입니다. 이걸 갖다가 믹스해버리는 혼용 방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다?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다시 한번 세 가지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다시 한번 세 가지. 좋아요. 296쪽 한번 봐요. 자, 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나오고요. 이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환지 방식 밑줄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를 혼용하는 방식 밑줄 거예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갑니다. 사업 시행 방식의 종류 나오는데 가로 1번 수용 사용 방식 나오죠. 자, 별표입니다. 양가로 2번 환지 방식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앞에서 묶어놓고 별표입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 보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집단적인 조성 공급 밑줄 그어요. 집단적인 조성 공급 밑줄 그어요. 자, 집에 동그라미 칩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서 수에 동그라미 쳐요. 수집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가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토지 보상을 해주고 싸그리 나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지 보상 해주고 이게 싸그리 나가시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끈질하기가 좋아요. 뚝 띄어서 상업지역, 뚝 띄어서 관공서, 뚝 띄어서 주거단지 조성. 전부 다 수용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순간 칼질이 아주 용이하다. 따라서 수용 사용 방식이라면 수집 잡아야 돼요. 집단적으로 뭐를 갖다가 조성해서 공급하기가 좋아요. 칼질하기가 좋다. 그래서 수집 집단적인 택지 등의 조성 공급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쉬워요.
이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수용 방식의 장점. 수용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보상만 딱 끝나버리면 칼질하기가 시행자가 아주 좋다.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하기 좋아요. 집단적으로 뭐를 조성하고 택지 등을 조성하고 공급하기가 좋다. 이게 수집해서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나머지 사유는 무조건 환지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환지 방식에 해당이 돼요. 자, 환지 방식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대지로서의 형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 교환. 자, 교환 밑줄, 분할 밑줄, 합병 밑줄 거예요. 구획 변경 밑줄 거예요. 지목 형제를 변경 밑줄 걸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밑줄 거예요. 자, 이게 환지 방식이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옛날 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보면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옛날 70년대에 있었던 이 경지정리라는 게 있어요. 경지정리. 옛날에는 논이 이렇게 삐뚤삐뚤했어서 이게 이제 국어가 있으면 하천이 있으면 여기에 논이 예전에는 삐뚤삐뚤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국어를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해서 논을 이렇게 잘랐다고 이렇게. 그래서 가배농지는 이렇게 물대기 용이하게 국어에 인접해서 줘야지. 의리농지는 이걸로 주고 경은농지도 마찬가지로 국어 옆이니까 이걸로 줘야 되고 정은 이걸로 주고 이걸로 이렇게 주는 걸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환지 파트를 규례해 놓고 있었는데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거. 따라서 환지 방식이다 하면은 뭐를 구획한다, 변경한다, 뭐 분할한다, 뭐 이런 말이 항상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면 거기 동그라미 2번. 도시화할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자, 이 부분입니다.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죠. 자, 지가가 현저히 높다 하면 땅값 너무나 비싸니까 이거예요. 야, 니네들이 이거 이렇게 만들어내고 땅 논아갖고 이 관공서 부지, 학교 부지 이런 거 도로 부지 그리고 공원 부지 빼줘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가가 현저히 높다 하면 환지 방식으로 갑니다. 이걸 다 못 이우니까 교환한다, 분합한다, 뭐 변경한다 이런 거 다 못 이우잖아. 그래서 일단 집단적으로 뭘 조성해서 공급하기가 좋다는 건 수집 이거 하나만 잡고 나머지 모두 환지 방식상 사유다 이렇게 잡아가 보는데, 자, 그 혼용 방식을 한번 보면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의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분할 혼용 방식 밑줄, 미분할 혼용 방식 밑줄 걸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혼용 방식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놓는데, 자,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건 한 3순환 때나 설명할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냥 혼용 방식이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다 하더라. 뭐 요 정도만 체킹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요. 놓아두고 어디를 가냐면 300쪽 가고 있습니다. 300쪽 어디부터 공부할 거냐면 여기부터 공부할 거예요. 수용 사용 방식. 이거 끝나면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믹스해 버리는 거니까. 자, 300쪽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치는데 이 지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떠요. 보세요.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조문을 어떻게 뜨냐면 공공시행자만이 이렇게 뜹니다. 공공시행자만이 시국기지인 공공시행자만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뜬 거예요. OX. X라니까 일반 상식으로 보면 지방공사까지 광주 도시공사까지
여기까지 수용 방식으로 할 것 같아. 토지 소유자가 수용 방식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있다니까. 민간 시행자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만 제외하고.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만 가니까. 그래서 공공 시행자만이 이 말 나오면 안 돼. 내용 아시겠어요? 지금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광주도시공사, 한국토익대공사, 뭐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광주시, 정부 이자가 수용할 때는 별다른 동의권이 필요 없지만 우리 민간이 할 때는 H건설이사가 하겠다는 거예요. 호반건설이사가. 그때는 수용권 H건설이사가 내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땅 내놓으라고 그래. 네가 똑같은 사인인데. 네가 행정청이냐 지금 네가? 이게 대들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민간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고. 이 조건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이에요. 자, 양가로 2번. 민간 사업 시행자의 수용 동의요건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별표치입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갈 때 민간이 할 때는 이 동의요건이 필요한데요. 조합을 제외한 이렇게 나옵니다. 조합을 제외한 밑줄 민간 사업 시행자 네모일까요?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 대가로 열고, 자,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 세 번째 줄입니다. 졸리면서 들으면 대가리로 들려요. 대가로 열고 닫고 세 번째 줄 는 찾았어요? 자, 민간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걸립니다. 세 번째 줄 끝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입니다. 자,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밑줄 소유 동그라미 칩니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입니다. 밑줄 그어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동그라미 쳐요. 자, 이 내용입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은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맞춰야 재수가 있다. 민간 시행자입니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 내용. 중요하다. 환조 용역.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환조 용역. 환조 용역.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럴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을 외워야 돼. 산정 기준일. 동의요건 산정 기준일.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동의요건은 언제 산정하는 거냐?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기준 밑줄 그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됐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토지 분할하고 난리니까요.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을 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자, 아무튼 동의한 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 3번 토지보상법 준용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협의 매수가 됐든지 수용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그 법은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규율을 해놓고 있냐면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해놓고 있어요. 따라서 수용에 관한 내용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전부 다 토지보상법을 적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양가로 4번 별표 치어야 됩니다. 사업인정 및 고시의제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개발계획 수립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자, 세부 목록 토지 세부 목록 고시 밑줄 2줄 토지 세부 목록 고시 밑줄 2줄 자, 위에다가 써놓습니다. 가로 열고 세목고시라고 써놓습니다. 세목고시라고 써놓습니다. 세부 목록고시예요. 세목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 사업인정 및 고시 네모에 끊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배째라 하면은 재결 간다라고 얘기했죠. 재결 신청 기간에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재결 신청은 네모역해야 되겠어요.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련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사업 시행기간 내 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한다. 이렇게 잡아가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영 됐어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선생님들 여기 한번 봅니다. 잘 봐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의 눈사람 모양이야. 이 실시계획고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본다고. 저걸 저렇게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니까. 근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공항, 인천국제공항을 설치하겠다. 시행자가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게 실시계획이야. 이 실시계획 고시면 사업인정고시로 본다니까. 따라서 딱 내놔라 했더니 나 사업인정이 뭔 말인지 몰라. 나 일자 무식한 사람이요. 배째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 재결 신청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무조건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 기간 이내에 하는 거야. 사업시행. 1년 내에 한다면 틀려. 사업시행 기간에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게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시점이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고. 토지 등에 있어서 세부 목록이지. 목록을 고시하면 이게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거예요. 세목고시야. 이걸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세목고시라고 그랬지. 세목을 고시하는 순간 이거는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거예요. 공익사업을 인정받아 오픈시킨 걸로 본다. 자, 이 세부 목록고시가 바로 뭐냐면 이런 내용에 해당이 돼. 이런 것들 많이 볼 거야. 조서들 많이 나와요. 이거 신문에도, 일간 신문에도 많이 나와. 뭐 소유자, 뭐 감, 소재지. 자, 무슨 무슨 268집원. 어디 뭐 무슨 군 무슨 리 이렇게 무슨 리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뭐 지목이 뭐 임야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다음에 면적 뭐 3,000제곱미터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다음에 토지 현황 뭐 지작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창고 하나가 있고, 뭐 막사 농막이라고 할까? 농막 비슷한 게 한 개가 있고, 뭐 기타 뭐 소유권 유효 권리관계, 기타 뭐 묘가 2개가 있고, 뭐 여기에 농협에 서구 농협에 무슨 근저당이 설치되어 있네. 근저당 뭐 예를 들어서 뭐 4천 피담보 채권액 4천만 원. 을 소재지 여기 옆에 뭐 34집원 지목은 대 면적 400제곱미터 지작물 건축물 하나 있고 기타 깨끗하다. 평 계속 할까 말까 이제 그만해? 그만하지? 이거야. 이런 것들이 딱 오픈돼 버리는 순간 갑옷 땅, 어릇 땅, 평어 땅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다시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도시개발 사업의 세목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관리 결정고시로 보고,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도시개발 사업의 세목 고시가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배째라 하면 무조건 사업시행 기간 내째는 거니까 1년 내에 한다 하면 틀려요. 재결 신청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공관리 결정고시로 보고, 우리는 책도 보면 다 잊어버린 것으로 보고, 진도 나기가 힘들어. 다 잊어버렸어. 그제? 이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으실 거야? 안 이으실 거야? 이어야 돼. 이어야 돼. 이런 조서들 많이 오픈돼요. 신문 등에도 나와. 소유자가 어디 뭐 광주광역시만 사나? 전부 다 보면 서울, 부산 난리야 이게. 전국에 흩어져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01쪽을 보면 거기에 토지상한 채권이라는 표현 나오지? 그 다음에 303쪽을 보면 선수금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305쪽에 보면 4분의 2주 대책 이렇게 나오지? 여기 이제 잘 봐야 돼. 제 설명. 자, 이 틀만 잡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은 이걸 싸그리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수용만 딱 끝나면 마음대로 칼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집단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좋아.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단점이 있어. 안 좋은 점이 있어. 이걸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갔을 때 최대 단점이 뭐냐면 돈 문제야. 돈. 전체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의 80% 이상이 토지보상비로 풀려. 어마어마하다고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게 비용 말이냐, 보상비 말이야.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갈 때 나쁜 점이 뭐냐면 돈 마련이지. 그래서 시행자가 할 때 가장 어려움이 바로 이 시행자는 이 돈에 마련하는데 급급해. 돈만 있으면 괜찮은데. 자, 그래서 시행자를 도와주러 오는 자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름 타고 와서 도와줘. 이렇게 이자가 구름 타고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여의봉을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돈 나와라 뚝딱 이렇게 비비바비비보 하면 돈이 무수 나온다니까. 이자 이름이 뭐냐면 토선이야. 토선이 이거 잡아가야 돼. 일단 따랐어요. 토선이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이주대책, 토선이.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시행자. 자, 토선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용어야?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오는 용어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거 주소 잘 찾아야 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단 말이야. 지금 내용 이해 가요? 토선이는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 수용 사용 방식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야. 내용 아시겠지? 자, 다시 한번 따르세요. 토선이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다.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잘 보고 이해해야 돼. 지금 큰 틀을 제시할 거니까 이게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시행자가 발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꼭 시험도 어떻게 나오면 토지상환 채권을 지정권자가 발행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시행자가 발행한다니까. 선수금을 지정권자가 이제 땡겨 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려. 선수금도 누가 땡겨 쓰는 거예요? 시행자.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게 싸그리 다 수용하기 때문에 돈 주고서 나가시오 이렇게 된다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자가 누구다? 시행자다. 지정권자다 해부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이렇게 토선이가 나와서 토선이는 무슨 방식에서 나온다?
수용 사용방식이 나온다. 꼭 잡아야 돼. 이자가 이렇게 토선이가 도와줬어. 도와줘가지고 여기 잘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이건 상업용지로 쓰자. 이렇게 해서 이건 주거용지로 쓰자. 해서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이를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한다고. 조성토지 공급. 자, 그런데 조성토지 공급의 단점은 뭐냐면 상업적이다 뭐 상가만 지어야 되고 상가 업무시설만. 이 주거용도로 쓰겠다면 주택 종류만 들어야 돼. 근데 인근에 상가가 많은데 전부 다 공실인데 여기다 상가 이만큼 다 지으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또. 이런 단점도 있어. 그때 이게 다목적으로 활용을 못한다고 이렇게 쓰임새를 밝혀버리면 그래서 조성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게 있다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형지 공급이라는 표를 쓰는 거야. 이렇게 딱 하면 딱 끝나는 거야. 수용 사용 방식은. 여기서 끝이야 이거. 나머지는 전부 다 환지 방식상 용어야. 자, 다시 한번 가봐. 수용 사용 방식은 싸그리 수용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할 거라고. 그 돈을 갖다가 누가 와서 도와주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시행자를 갖다가 도와주러 구름 타고 와서 도와주는 자가 있지. 이자 이름이 누구다? 토선이다. 토지상환 채권 선수금 이주대책. 누구를 도와주러 왔다? 시행자. 이걸 지정권자로 바꾼다고. 지정권자가 뭐 발행할 수 있다, 땡겨 쓰고 수립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시행자 토선이가 나와서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하면 이를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하면 이를 뭐라 그런다? 원형지 공급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걸리는 거야. 자, 근데 환지 방식을 보면, 자, 환지 방식이다 하면은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이거든. 환지 방식이. 종전 땅 대신 교환한다는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한다. 바꾼다. 우리 공항 가면 환전한다 할 때 요 자가 많이 있을 거야. 약자로 해서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번체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이 있어야 돼. 이 계획을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 자,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에 의해서 종전 땅 대신에 새 땅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환지 처분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환지 방식으로 간다 할 때는, 자, 다시 토선이, 그 다음에 조성토지 원형지 공급 이거 빠지면 나머지 용어는 전부 다 뭐다? 환지 방식상 용어야. 뭐 증환지다, 감환지다, 입치환지다, 환지 예정지다 막 이런 말 나오는 거거든. 전부 다. 그래서 간단해 이게. 자, 그러면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방식은 반드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지 계획이다 하면 무슨 계획이야?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계획. 환지 처분은 무슨 말이야?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는 처분. 이거 공사가 다 끝났을 때 하겠지? 환지 계획으로 이제 작성하는 단계는 이제 공사 시작 단계일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야, 갑, 을, 병, 니네 일단 나중에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상업지역에 야, 네 땅들 좋은 땅이고 동네 숲하고 있으니까 코너로 멋진 땅들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공사가 하루아침에 끝나. 우리 아파트 당첨받아가지고 입주할 때 또 보통 한 3년 이상 걸려버려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십수년 걸려버리면 십수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든 거라고.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네 슈퍼를 해. 근데 매출이 한 달에 그래도 매출이 한 4, 500만 원 돼. 물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한 뭐 조금 이제 생활할 정도 되고. 그럼 매출이 5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조그마한 동네 슈퍼도. 어? 500만 원 한 달에 매출이. 근데 그걸 10년 동안 못하게 해봐. 그러면 뭐 근 몇 억이 뭐 10억 가까이가 손해가 될 수도 있어 이게. 그걸 뭐 하지 말라고 제한을,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하잖아.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십수년 걸려버리면 엄청난 손해라고. 그래서 여기에 환지예정지라는 말이 등장하게 돼. 환지예정지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그래서 사용수익권을 계속 이어주는 거야. 너 이쪽에서 해, 장사해, 코너 자리에서 수포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환지 방식에서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1순환에서는 이렇게 틀을 잡아준 거, 이 틀 꼭 기억해 줘야 돼. 이제 여기다가 막 붙인다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진행할 거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2순환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도시묘 주환경 정비법 갈 거예요. 도시묘 주환경 정비법도 자 1순환에서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해서 마무리를 칠 겁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수업 마무리 지켜요. 안녕히 가십시오.